결혼이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두 사람의 성스러운 약속.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미혼인 것처럼 속여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결혼 사기 사건. 그건 뭐 인간도 아니지. 그런 것들은 서로 마음끼리 통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사기를 친다는 거는 화가 나서 어떻게 미칠 것 같아. 나도 좀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결혼 사기극.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강남의 한 카페로 들이닥친 경찰이 중년 부부를 애워쌉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는데요. 핸드폰 다 압수해버릴게요. 영장 가야지, 영장. 영장을 보여주라고요, 영장. 영장 보여주면 갈게요. 왜 영장 보여주라고요? 잘못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잘못 없으니까 확인하고 뒤를 한장 보는 거 없어요.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이 외제차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K대학교를 나와서 K대학 신경외과 과장이라고 속이고 대재벌의 혼의 외손자이며 자기네 외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접근한 다음에 예단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범이 가로챈 금품은 자그마치 1억여 원. 재벌가 자제라고 주장했던 이 남성은 조사 결과 무직에 12년 전 결혼한 유부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2년이 넘는 교제 기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성은 재벌가 혼외자라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 여러 장의 문서를 날조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보여준 통장 잔고 증명서엔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남성의 통장에는 6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2억 900만 원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납세 증명서를 피해 여성한테 보여준 거예요. 피해 여성에겐 대학병원 의사라고 했지만 사실 무직이었던 남성은 소득금액 증명서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곤 2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신혼살림을 차릴 곳이라며 청담동에 있는 4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보여줬고 잊지도 않은 외제차 차량 등록증까지 보여주며 여성을 속였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서를 모두 PC방에서 가짜로 만든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완벽한 조건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단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처벌되고요. 그다음에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도 위조를 해서 사문서 위조죄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 증명서 이런 걸 또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 행사죄 이렇게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사기죄,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걸 사용한 죄까지 모두 저촉돼 처벌받게 됐습니다. 문서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이 피해 여성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조작한 겁니다. 어떡해요? 핸드폰 2개 가지고 변호사가 마치 자기한테 도련님 오늘 회사에서 뭐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태국에 있는 호텔인데
이것도 한번 본인이 가보실랍니까? 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범인이 거기 어디 있는 건지 정확히 좀 알아봐. 그러면 알아봤는데 태국 파타야에서 뭐 얼마 잠은 가면 자다 있다고 딴 거예요, 합니다. 거기 한번 가시죠. 그래 알았어요. 뭐 이런 내용도 진짜인 거 뭐냐 그렇게 만들어서 피해 소송 보여주니까 안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요. 고문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랑하듯 보여줬지만 이마저도 남성의 자작극.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 여성은 결혼 날짜를 잡고 난 후 예단비 5천만 원을 포함해 약 1억 원을 남성에게 건네고 맙니다. 하지만 남성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신혼집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여성에게 5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금융관련법 때문에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잠시 묶여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의심을 품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남성의 사기 행각은 2년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검거 당시 영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보여주시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긴급 체포하는 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예요. 너왜 그러냐?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어머니, 뭔가 수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러냐는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두 사람은 남성이 결혼 사기를 치기 위해 고용한 가짜 부모였습니다. 모든 게 다 가짜였어요. 경찰서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도 거짓말이라고 시인했고 부모들도 한 번 나올 때마다 8만 원, 5만 원 이렇게 알바했다고 용돈벌이 했다고 하면서 범행 다 시인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결혼을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의 부모 역할을 해줄 연기자들을 고용한 남성. 그리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자신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피해 여성을 만나는 자리에서 할 말까지 상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는 건 사실 남자가 결혼을 빙자해서 사기할 때 부모님을 이렇게 빙자하고 거짓말해서 꾸며내지 직접 이렇게 데려오진 않아요. 더군다나 역할 대행을 시켜서 본인한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까지 데려다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죠. 결혼 사기 수법이 진흥화되면서 역할 대행 업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역할 대행 업체. 애인부터 하객, 친척, 심지어 알리바이 대행까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배우자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역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역할 대행 업체 한 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역할대행 사이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전화 드리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부 대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 역할도 대신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신부 결혼식을 중국에서 한번 했는데 한국에도 친인척들이 있는 거죠. 많진 않지만 친척들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식장도 다 예약을 하고 식당도 다 예약을 하고 다 예약을 했는데 그 날에 중국 그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역할 개념의 신부 대행을 해서 결혼식도 하고 식사자리 좀 있다가 나왔죠. 필요에 따라선 어떤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역할 대행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가짜 부모 역할 대행을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역할대행 사이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신 걸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도우미분들은 한 분 다 도우미분들의 연기력이나 경력,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지니까요. 그 안에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사실 없이 뭐 잘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지난 13년 동안 비슷한 거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비용은 보통 도우미의 등급에 따라 일당으로 책정되는데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C등급 궁금하다. 의뢰인의 신상 정보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비밀 보장을 해준다는 업체. 주로 부모 대행을 하고 있다는 남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식하고 저기 아빠 엄마 뭐 아빠만 그냥 어디 딴 데로 저기 해외를 나가서 혼자서 하신다고 나가실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야. 상견례 하는 거는 인사하는 거니까 엄마 아버지만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서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물어보지. 대화가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자신만 믿으라며 안심시키는 역할대행 도우미. 물론 역할대행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레일 효과라고 그래요. 기차가 철길이 놓이면 이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대행을 하시다가 사귄 걸 알면서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같이 공범이 돼버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대행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긴급 체포는 아니 그러니까 긴급이가 뭐고 영장을 더해줘요. 체포되는 순간까지 능숙하게 연기했던 도우미.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는. 우린 잘못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잘못 없으니까 확인하고 일어난 장 모르는 거 없어요.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라는 혼인에 대해서까지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횡행할 정도로 좀 각박해지고 잘못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취하시는 게 본인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결혼 사기. 개개인의 세심한 주의와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결혼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